계속 늘어나겠죠. 네. 그냥 그 포털 사이트 하인사이트를 하면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검색을 하면. 예. 무료 과외나 아니면 하인사이트 이렇게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 우리 또 그럼 박 교수님께서도 이 가입해 계시는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뭐 열심히 하시라고 격려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요즘 정말 그 우리 사회에 나눔 또는 기부 문화가 서서히 확산되어 가고 있잖아요. 이제 사실 이제 아까 두 분 말씀 듣고 제가 많이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하여튼 이런 이미 서구에서는 많이 이런 게 제도화 돼 있죠. 정착돼 있죠. 이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선진화되는 하나의 증거라고 보는데 이런 나눔하면 우리는 흔히 이제 금전적인 면만 생각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분들처럼 지식 나눔, 재능 나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확산되면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전체가 또 어떻게 보면 사랑이죠. 사랑이라는 게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눠줄수록 사랑이 커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하시는 그런 취지가 초심을 잃지 마시고 계속 확장되시길 바라고 또 이분들을 통해서 배운 또 학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또 이제 배움을 받았으니까 다시 베풀어주고 우리 사회 전체가 그런 정말 나누며 사는 그러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많이 배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한번 꼭 카페에 가입해서 한번 제가 한번 도울 길이 뭐 없는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참 그 말씀 좋네요. 지식 나눔. 지식 나눔. 네. 재능 나눔. 뭐 이게 금전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게 자기가 갖고 있는 걸 조금씩 다 같이 함께 공유한다라는 그 의미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네. 이 성공이란 말의 정의가 참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성공이다. 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두 분은 분명히 좀 성공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이루신 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받았던 것을 다시 사회에 환하고 다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무료 과외 인터넷 카페 하인사이트의 한혜운 운영자님 그리고 하인사이트의 선생님 회원이시죠. 김수희 씨께 깊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역시 좋은 말씀 해주신 숭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준원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드릴 분은 지난 2002년에 코스닥에 상장해서 연 매출 400억 원을 기록한 그런 기업을 세우신 교육업계 1세대 최고 경영자십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이 교육혁신 사업을 하겠다면서 그동안 30여 년간 키워온 회사를 매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새로운 직함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와이드 인터뷰에 모신 분은 비영리 단체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의 이찬승 대표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현재 교육을 바꾸는 사람들 줄여서 이 교바사라고 한다고요. 이 단체 이제 대표를 맡고 계시고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 회사 이름처럼 네네. 교육을 바꾸는 일이죠. 네. 그래서 교육 연구나 또 교육 실천 이런 것을 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 교육이 좀 본질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본질에 충실한 교육 실현. 그다음에 또 지금 21세기인데 여전히 20세기적 그 학교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21세기에 적합한 교육 실현. 그 다음에 이제 또 함께 가는 교육. 즉, 교육 소외계층이나 빈곤계층도 꿈과 희망이 있는 그런 교육 실현. 이런 것들. 국가 차원이죠. 거의. 그래서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비전으로 삼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참 의아한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대립되는 개념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교육에서 공교육으로 그리고 또 영리를 추구하는 곳에서 비영리 단체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탈바꿈 전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게 지금 대립되지 않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대립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원래 어릴 때부터도 좀 피 속에 그 공익사업, 사회사업 이런 것이 적성에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업을 경영하면서도 저는 돈을 벌면은 당연히 사회에 되돌려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평소 생각했고 얘기해오던 것을
이제 작년에 그냥 실천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저는 생각 들지 않고요. 돈이라는 것은 자기가 먹고 살 만큼 필요한 만큼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같이 나누는 것이 거의 의무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돈을 자기 자녀들한테 많이 물려준다. 잘못된 자녀들 굉장히 많습니다. 배고프지 않고 먹을 게 많으면 무슨 노력을 하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사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최선만 남기고 같이 나누는 것이 모두에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치를 다시 구현을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그 패러다임을 탈피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나라의 교육에 뭐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그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이제 아시잖아요. 교육의 문제점. 이거 뭐 한 시간을 얘기해도 모자랄 텐데 뭐 한 서너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은 가장 큰 거는 우리나라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은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선 사람은 인성, 지성, 그다음에 사회성, 뭐 감성, 그다음에 뭐 윤리의식, 또 책임 있는 민주 시민의식, 그다음에 또 이 지식 기반 사회니까 생각하는 능력, 또 평생학습자로서 학습하는 능력, 또 같이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협업하는 능력, 팀워크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학교 교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그저 좋은 대학 상위권 학교 가기 위한 어떤 문제풀이 이렇게 단편적인 주입식 교육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세계에서는 어떤 말로 위기를 표현하냐면은 그 관계성 위기라고 그래요. Relativity Crisis라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과 이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실제 필요한 것과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결국 또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다 이 본질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평가라는 것도 아까 목표가 어떤 뭐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협업 능력이라든가 뭐 비판적 사고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면 그것이 학교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럼 이제 평가도 그런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그런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사실 수능만 보더라도 오지선다형 100% 객관식이고 물론 수행평가가 있지 않냐 하지만은 또 수행평가 우리 병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진정한 수행평가가 지금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렵고요. 그럼 왜 이럴까? 누구의 책임일까? 이런 문제가 남는데 저는 통념적으로는 이거 대입시